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위원회 여러분들이 구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복직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빨리 취하를 하시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럴 때 좀 내가 취하를 하는 게 맞는지 난감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케이스별로 좀 나눠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구제 신청을 하니까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복직하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일부 사례들을 보면은 임금 상당액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복직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직부터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복직을 하되 너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규직은 안 될 것 같아, 기간제로 바꿔서 복직하라,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직을 하되 너 심할서를 써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 다툼을 이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은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해고 1부터 구제 명령 1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제대로 된 원직 복직을 하라고 이런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직하라고 통보를 받으시면 사용자의 의사를 좀 떠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상당액은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직하면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원래 내가 일하던 부서로 그대로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과 같은 복직의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그냥 심증으로 이건 구제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라는 판정을 합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이제 구제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 해고가 복직 명령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노동위원회 판단입니다. 각하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신 이후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내가 복직할 생각이 정말 있는가?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을 때죠. 이럴 때는 사실 복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시면 되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와 다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복직할 생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직을 이미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원직 복직을 하는 대신 그것을 가름해서 임금 상당액만 받겠다,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사인데요. 그래서 복직 명령으로 인해서 해고가 사라져서 원직 복직이 불가능했을 때는 꼭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신청서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얼마인지 이것들 기재할欄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작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리고 이 해고에 있어서 내 과실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일정한 위로금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성하신 만큼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내가 전혀 과실도 없었고 회사에 기여한 것들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 이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정들, 내가 이 정도의 금전은 보상받아야겠다 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셨을 때 사용자가 복직하라 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좀 살펴봤고요. 물론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